좋은 대학을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조금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하겠다. 그래서 영유 보내면 발음은 건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영유를 중간에 실패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영유를 실패해도 서울대를 3명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국영수는 기본이에요. 저는 일단은 초등학교 때 꼭 필요한 사교육은 오늘부터 조금 다른 시도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채널 최초로 제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경 좀 썼어요. 첫 출연자를 어떤 분으로 모셔야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제가 어디서부터 말해야 좋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이혼 양육 사건을 20년 넘게 맡아온 법조인,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TV에서만 보다 보니까 서울대 3남매와 MIT까지 보낸 엄마, 그리고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 책까지 쓴 작가까지 양소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아니 제가 첫 게스트라고 하니까 네.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저는 사실은 우리 전 대표님을 예.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저희 본 반갑습니다. 채널에서도 못 모셨던 분이거든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예. 주머니 채널 정말 필요한 채널인 것 같고 앞으로 여기서 많은 얘기들 좀 풀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지 예. 않을까. 진짜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님 좀 소개를 해보면은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집은 엄마가 완벽하니까 네. 다 이제 자녀들도 잘 키우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법조인 하면은 그 MBTI로 J 느낌이 나잖아요. 계획표 다 세워서 야, 첫째 시간 단위로 이 계획 세워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공부하고, 아무래도 또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사교육 코스를 밟아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떠셨던 거예요? 사실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애들을 케어할 수가 없고 제가 큰애를 직접 좀 가르쳐 보니까 애를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 또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으니까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예. 이거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는 것은 엄마가 할 일은 아니다. 일찍이 깨닫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게 변호사는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허당이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좀 좋아해 주셔서 예. 저도 사실은 완벽한 엄마거나 뭐 제이 성향을 갖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애들이 무사히 잘 컸구나.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카이스트 옆인데 연구 다니다 네, 보니까 네. 거기도 보면은 엄마들이 다 카이스트 출신 아니면 공학 박사 출신들이 많아요. 오. 그러니까 수학을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와 사이 틀어지고 그니까요. 소리 막 지르고 이제 그게 자기 자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 읽어보고 나서 느꼈던 게 이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 좀 반대 얘기더라고요. 왜냐면 소리도 지르고 네. 아침마다. 그렇지,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소리 다 샤우팅이 나갈 수밖에 어.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불안하니까 또 어떤 코스를 가야 되나 또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도 이게 맞춤형, 그러니까 우리 집에 딱 맞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샤우팅을 하고 깜짝 놀란 게 이제 베란다 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밑에 수희 아저씨가 다 들어겠구나. 그런 날들이 너무 많고요. 또 뭐 애들이 아침이면 엄마 막 찾잖아요. 그럼 정말 귀를 막고 화장실에 숨어 지낸 날들도 많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2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사히 일단 완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대충 어쨌든 좀 허점이 많이 보이는 엄마여도 해낼 수 있다. 이건 마라톤이니까 마라톤이라는 게 저도 몰랐는데 41km를 그러니까 꼭 달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대요. 맞아요. 제가 2주 전에 마라톤 대회 갔는데요. 네. 딱 5km 좀 뛰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눈앞에 지하철이 보이더라고요. 네. 탔어요. 지하철은 타고 숙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같은 네. 룸메이트를 먼저 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뛰다 걷다 해도 그것도 완주로 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부모의 여정
아이를 키우는 여정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이다. 마라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그 박자에 맞춰서 네, 가는 게 네, 제일 네,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5km에서 탈주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느리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왜 이렇게 못 뛰지 하고서는 룰루랄라 초반에. 뛰었어요. 네, 그러더니 5km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못 뛰겠더라고요. 심박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된다. 내 박자 맞아요. 맞춰야 된다. 아,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마음의 공부 비법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흔들리는 부모가 어디까지 힘을 빼도 괜찮은지, 그 대신 어디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그 뭐 커뮤니티 뭐 이제 이런 글 보고서 불안을 많이 떠는 것 같아요. 뭐 정보에 떠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요새 겪고 있습니다. 4세 고시, 네. 7세 고시, 영유, 대치동, 뭐 아니면 뭐 국제학교 뭐 이런 얘기 막 들리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뭐 매일매일 이런 단에서 생겨나는데 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또 많이 불안해해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도 아무래도 아이를 이제 제가 31살에 처음 엄마가 됐거든요. 음, 31살에 처음 엄마가 되고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네. 게 아닌데 느닷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애를 도대체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되는지 정도도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애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4살이 되고 6살이 되고 하면서 어디 도움 받을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육아와 관련한 책, 애 공부와 관련한 책,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줄기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떨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 그리고 또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왜 필요하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영수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국영수를 기본으로 하되 너무 막 앞서거나 달려거나 우리 애들은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영재 기준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영재가 아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좀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다 좋아 보이고 살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갈 때도 제가 딱 필요한데 정해놓고 한 군데만 가서 사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도 뭐 옷 하나만 그냥 입는 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고를 덜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이런 것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을 떨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줄기를 좀 잡기 위해서 멘탈 잡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줄기를 잡아야 된다. 네. 그 상담이나 강연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엄마 아빠 얘기도 많이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러면은 요새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저 나이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는 요새 영유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맞아요. 있지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나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어. 왜냐하면 이제 엄마들이 제일 먼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바라는 게 나보다는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사회가 국제화 되니까 기본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영유인데 근데 이제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되고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되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책을 읽어야 되고 한국 교과 과정을 하려면 사실은 기본은 국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내가 아이를 앞으로 뭐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겠다. 뭐 앞으로 또 유학을 보내겠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뭐 예정이 있다. 이러면 저는 영유를 하루빨리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넓혀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영유가 과연 필수인가? 그다음에 국어가 완벽히 어휘력이 생기기 전에 영어 단어부터 먼저 익히는 것이 과연 순서가 맞는가라는 이제 고민은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어릴 때 배우면 좋다. 뭐 그 부분까지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또 어릴 때 저희도 영유를 보내봤는데 일단 발음이 좋긴 하더라고요. 아기 때 하니까. 그래서 영유 보내면 발음은 건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영유를 중간에 실패했어요. 왜요? 네, 그래서 못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을 자유자재로 못하니까 가가지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니까 싫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셋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영유를 꼭 보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라. 남들 한다고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은 한 영어를 무조건 영유에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그 환경에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네.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신기한 게 영유를 실패해도 서울대를 3명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가면 제가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명을 다 갔다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좀 비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되게 신기하긴 해요. 예. 신기하긴 하고 애 셋 다 또 갔다고 하니까 예. 그래도 한 명도 낙오 없이 무사히 이제 했다는 게 일단은 저도 좀 신기해서 좀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긴 했어요. 예. 예. 뭐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다른 게 있었을까? 음. 근데 정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애들을 서울대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독립, 뭐 이런 독립적인 그러니까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해야 된다.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기본 베이스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애들에게 좀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이나 공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던 게 엄마는 이제 애가 셋이다. 그런데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가 이제 벌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학은 장학금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 성적과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람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얘기가 나눈 계기가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 성적으로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그래서 그걸 목표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저한테 한번 이렇게 딜을 해오더라고요. 오. 엄마 우리가 장학금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면 조금은 대줘야 되는 게 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딜을 해오더라고요. 오, 멋지다. 예. 그래서 예. 생각을 예. 해보니까 아 그래 좋은 대학을 갔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장학금으로는 네. 못 가는데 좋은 대학을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조금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대학을 정해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반은 그럼 저희가 대주겠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큰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서울대는 학비가 되게 싼데. 아니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네네. 그래서 뭐 그래 그러면 서울대를 가게 되면은 그거는 다 대줄게. 왜냐하면 이제 사립대 반을 대주는 게 서울대 학비랑 거의 비슷해 그쵸.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는 다 대줄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정도 얘기를 저희가 했던 것이고 사실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된 거는 정말 결과였다. 결과치로 그렇게 됐다. 네, 되게 재수 없는 얘기일 아니요, 수 아니요. 있지만 일단 저는 솔직한. 제가 경제교육 관점에서 이제 네네네. 이걸 보자니까 이게 되게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은 게 선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 네. 비용이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러면 이 정도 범위에서 너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돼라고 어떤 리미트를 정해주고 나니까 자녀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런데 형제가 넷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월급으로 우리가 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엄마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제가 큰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형편을 얘기를 하시더니 아빠 월급으로는 너희들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동생들이 케어가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제가 고민 끝에 제가 동생들을 좀 보살피고 엄마가 돈을 버는 게 다른 집엔 TV도 있고 그때 막 새마을 운동이 와가지고 막 초록색 빨강색 지붕이 생기던 때였거든요. 예. 좀 그런데도 이사 가고 싶고 하는 마음에 그러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가게 된 것도 고시 장학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를 했는데 아빠가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수까지는 못 대줄 것 같은데 재수를 했으니 반드시 대학은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좀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장학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제 삶에서 자연스럽게 있던 스토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네. 대단합니다. 네. 진짜. 아니 그러면은 이뭐 잠깐 궁금해. 서울대를 지금 가고 나서 자녀들 지금 어떻게 진학 어떻게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큰애는 예. 이제 투자뱅크 글로벌 투자뱅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그러면 한 졸업 2001년생? 2001년생이면 네, 졸업해서 26, 7 네, 되네. 네, 네, 하고 있고 예. 이제 둘째는 지금 아직 학업 중이고 학업 중이고. 네, 막내는 이제 MIT 가서 이제 1학년 그럼 하고 서울대 있습니다. 지금 재학하고 졸업 안 하고 바로 MIT로 간 거네요. 네, 네, 네. 그만두 와. 자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네. 그래도 MIT. 그래서 이제 막내 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누나들은 좀 싼 학교를 가는데 막내는 비싼 학교를 가야 그래도 돼가지고. 우선은 서울대는 들어가고 나 시작한 거니까. 네, 네, 자기가 네. 입학하고 나서 좀 고민이 있었겠죠. 해보니까 네, 네, 네. 이쪽을 가야 되겠다 선택한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좀 연구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서울대는 연구보다는 이제 취업을 많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좀 많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좀 가고 싶다. 일단 미국에 한번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캠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도서관 규모를 보고 애가 너무 미국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MIT를 선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저도 예전에 사교육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부산에서 네. 제가 학원을 정가 있었는데 방학 되면 애들을 데리고 서울대랑 연고대를 다 캠프로 가서 네. 도서관 구경 시켜주고 거기 학식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나 여기 가봐야겠다 꿈을 또 꾸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꿈을 못 꾸는 건데 눈으로 봤으니까 꿈을 꿨던 거잖아요. 네네. 꿈을 이루게 해줬네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를 만드는 보다는 바다를 보여줘라. 나는 생택지베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바다를 보여주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이제 한부모 가정 돕기 하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들 좀 어려운 친구들을 이렇게 학업도 좀 도와주고 자립 청소년들도 좀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육원에 있던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싶다. 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가져가지고 이번에 대학에 진짜 합격을 했거든요. 이대하고 삼육대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바다를 보여주는 거, 어떤 세상을 보여주는 것은 제일 좋은 교육이다. 그래서 경제 교육도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알게 되고 경제를 알게 되면 거기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머니 채널에서 경제교육 하시는 거 특히 아이들 어렸을 때 경제교육 시키는 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필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리해보자면은 자녀들 이제 모두 서울대 보내신 엄마 입장에서 이제 주변에서 네. 들려오는 이제 이런 사교육 방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답변이 좀 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초등학교 때 꼭 필요한 사교육은 이제 운동,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다 할 수가 없고 본인들에게 맞는 걸 고를 수가 없어서 이제 음악, 미술, 체육에 투자하는 사교육은 좀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더 필요한 거는 또 책 읽기와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좀 뭐 재미없어 하거나 조금 레벨 높은 책으로 나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만 좀 따라가면 그러니까 너무 선행을 앞서하는 정도의 사교육은 하지 말고 아이가 따라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과한 선행은 좀 초등학교 때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넘어서부터 아이가 조금 성적이 더 올라가고 또 더 공부하고 싶어 하면 그때는 조금 달려도 되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 정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 때는 좀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좀 피할 사교육으로 보면은
내신을 하기 위한 사교육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국영수 기본으로 하면 나머지 내신은 아이가 그냥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중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제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요? 좀 승부욕이 좀 과해져서 막 1등 아니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거에 대한 강박감을 갖거나 그런 자녀는 없었어요? 저희 애들은 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오. 큰애가 국제중을 가고 싶어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 이제 막 저희 큰애 때 막 국제중이 생겨서 기사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신문을 같이 읽다 보니까 그 기사를 보더니 그 학교를 좀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훈 국제중이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영훈은 너무 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국제중을 찾아보다가 대원 국제중을 알게 돼서 이제 거기를 목표로 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성적을 좀 본인이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국제중을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운이 좋아서 저희 때는 뭐 1, 2등 뭐 이렇게 해야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매우 잘함만 받으면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공 뽑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공을 잘 뽑아서 국제중 갔어요. 네. 근데 갔더니 사교육이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그때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알게 돼서 그때 좀 굉장히 많이 괴로웠던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때 말고는 성적에 대한 강박을 가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잘하고는 싶었지만 그런 강박이 있는 경우는 없었는데 막내가 나중에 이제 영재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가고 하면서 그때 조금 욕심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가 어렸을 때 레고를 만들면 밤을 새우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승부욕이었나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저희에게 이제 승부욕이 자꾸 생겼는지 네. 축구 이제 학원을 갔는데 안 뛰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갈 때까지는 좋아하더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어 하지 말고 돌아가서 해서 왜 그래 하니까 1등 못 할까봐. 그래서 아니 축구는 1등이 없어. 1등 강박증이 벌써 6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네네네.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래서 여쭤봤었습니다. 아 저희 막내도 그래서 축구 수업을 한번 따라갔더니 예. 축구를 하려면 공을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공을 못 따라다니고 친구들 뒤만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뭐 폐활량도 좋아야 되고 뛰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기죽는구나 그래 싶어가지고 축구는 이제 재미없어 해서 그만 포기하고 그래서 뭐 인라인으로 해서 하거나 개인적으로 좀 하면 수영 같은 거는 자기 스피드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으로 조금 바꿔주긴 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과 비교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안 하도록 하는 게 좋고 사실 축구를 시키는 게 뭐냐면 친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가지고 기죽으면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 하나는 기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빠랑 얘기를 해가지고 친구들 신경 안 쓰고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계속해도 좋지만 애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재미를 잃는다 그러면 승부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바꿔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체육이 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체육을 되게 못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달리기를 즐기고 있는 게 운동이라는 게 잘하지 않아도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너무 꼴등이니까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피할 거를 찾아주시면 어떨까.